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리투아니아 대 핀란드. 자,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전패를 좀 당하며 이제 리그 D로 이제 강등을 좀 당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폴란드 상대로 좀 지면서 지금 긴 연패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 좀 고무적이라고 보면은 이제 직전 경기 폴란드 상대로 1점 차로 진 거는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나름 좀 선방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핀란드 역시 지금 네이션스 리그에서 전패를 좀 당하면서 좀 최악의 행보를 좀 보이다가 이제 직전 경기 몰타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며 간신히 지금 긴 연패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핀란드가 이제 직전 경기 몰타전에서의 그런 좀 승리를 통해 연패 행진을 끊긴 했지만 비교적 약체인 몰타 상대로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핀란드의 그런 좀 공격에서 좀 문제되는 좀 롱볼이나 이제 크로스 비중이 이제 좀 큰 게 직전 이제 몰타전에서도 이제 좀 그게 많이 좀 보여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핀란드의 좀 공격 전개가 좀 답답했습니다. 네. 내가 확실히 이제 몰타 상대로 직전 경기 이긴 했지만 경기력은 오히려 이제 몰타가 더 좀 좋았을 만큼 이제 핀란드의 좀 최근 경기력은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네. 게다가 이제 자기보다 이제 약팀 상대로도 지금 핀란드가 제대로 된 공격을 좀 전개하지 못할 정도로 현재 이제 핀란드의 공격은 많이 좀 침체된 상황이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핀란드가 이제 리투아니아 상대로도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낸다거나 그럼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란 기대는 솔직히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핀란드가 좀 답답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확실히 지금 핀란드가 좀 많이 좀 침체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핀란드의 좀 경기력에서의 기대치도 현저히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제 핀란드가 리투아니아에 비해 이제 전력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세하긴 하지만 현재 전력 대비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긴 연패 중인 리투아니아 상대로도 승리를 좀 장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경기는 리투아니아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핀란드 정배보다는 그래도 리투아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투아니아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결과 봤을 때는 리투아니아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투아니아 프랜승의 2.5점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마리노 대 루마니아 경기. 자, 일단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구신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이션스 리그 C 승격에 좀 성공하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브롤터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을 좀 제치고 리그 D 1위로 올라서서 최근 좀 리그 C 승격에 좀 성공한 좀 산마리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번 무득점을 좀 기록하면서 좀 패배했을 때보다는 비교적 좀 스텝업한 그리고 좀 산마리노라고 볼 수는 있지만, 자, 다만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키프로스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0 패배를 좀 당했고, 그리고 10개 이상의 좀 유스팅을 좀 허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전보다는 많이 좀 나아진 산마리노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보다 좀 레벨이 높은 팀들 상대로는 굉장히 좀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버거운 모습을 좀 보였고, 그래서 이제 좀 체급차는 아직까지 좀 극복하기에는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런 지금 산마리노가 이번에는 키프로스보다 훨씬 더 체급이 큰 루마니아를 좀 상대하다 보니까 더더욱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특히 지금 중원에서의 좀 차이도 좀 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루마니아가 이제 손쉽게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반코트 양상으로도 이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이제 루마니아가 좀 체급차를 좀 앞세워서 충분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좀. 자, 물론 이제 루마니아가 직전 경기에서 1년 반 가까이 이긴 적이 없던 뭐 보스니아 상대로 좀 지면서 체면을 많이 구겼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충분히 좀 압도적인 퍼포먼스 좀 보이면서 흐름을 좀 환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추가로 지금 뭐 산마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까지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후방이 좀 더더욱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좀 요소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루마니아가 어느 정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서 직전 경기에서의 좀 패배를 좀 만회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루마니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마니아 승적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네 최소 핸디캡 기준점이 2점인데 END 기준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루마니아 승, 마인 승 어느 반은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대 이제 안도라. 자,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주전 골키퍼 1명 결장. 그리고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이션스 리그 비해서 같은 조의 그런 경쟁팀인 이제 체코, 조지아, 우크라이나 상대로 나름 좀 선방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경쟁 끝에 밀려서 리그 C로 이제 강등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투엘 감독이 새로 부임한 잉글랜드 상대로도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며 좀 패배를 했어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뭐 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2점 차로 이제 좀 지긴 했지만 뭐 경기 내용만 좀 봤을 때는 뭐 그 이상으로 더 좀 점수차가 좀 벌어져도 할 말 없을 만큼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러면서 좀 최근 좀 페이스는 좀 다소 떨어진 그런 좀 알바니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좀 무득점을 좀 기록하며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득점이 없어서 이기는 경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네이션스 리그 D에서도 압도적인 꼴찌를 좀 기록했을 만큼 지금 리그 D에서도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알바니아가 완도라 상대로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진성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뭐 공격 전개도 좀 안 좋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평소처럼 뭐 좀 두 줄 수비를 좀 통해 최대한 좀 버티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지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더 뭐 알바니아가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고 이제 안도라는 좀 두 줄 수비를 좀 바탕으로 이제 버티는 식으로 이제 뭐 플레이하는 그런 좀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네. 자, 물론 지금 뭐 양 팀의 좀 체급차와 더불어 이제 안도라의 좀 저조한 득점력 및 그런 좀 경기력을 좀 고려하면은 알바니아가 많이 좀 유리한 매치업은 맞지만 문제는 지금 뭐 알바니아가 그런 안도라의 두 줄 수비를 잘 공략할 수 있을지는 좀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도라가 이 경기를 뭐 작정하고 좀 잠근다고 하면은 알바니아가 좀 생각보다 공격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충분히는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뭐 알바니아의 좀 골이 좀 터질 거라라고 좀 보기는 다소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알바니아의 좀 공격이 좀 막힌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최근 좀 알바니아의 좀 공격 흐름이 뭐 좋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뭐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여거를 지금 알바니아의 그런 마인승 1.5대 좀 배당을 좀 가져가기는 저는 뭐 배당 대비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알바니아보다는 배당 대비 뭐 안도라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좀 알바니아가 뭐 아무리 좀 체급이 낮은 뭐 안도라 상대로 솔직히 뭐 이렇게 좀 쉬운 승리 및 안 그러면 그런 약간 좀 대승을 좀 기대할 만한 요소는 좀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리스크를 안고 지금 뭐 알바니아 마인승으로 접근하는 것도 뭐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저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안도라 이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안도라 이프랜승 쪽 한번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요 경기는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대 몰타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제 결장 의심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출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몰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의심 및 이제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리투아니아 상대로 이제 1점 차 신승을 좀 거두면서 일단 긴 무승 행진은 좀 끊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뭐 리투아니아와의 큰 체급차를 좀 고려했을 때 이제 1점 차 승리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뭐 그래도 뭐 고무적이라고 하면은 뭐 폴란드가 뭐 리투아니아 상대로 나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면서 그래도 지금 뭐 약팀 상대로는 이제 탑독의 면모를 좀 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폴란드의 뭐 경기력이 지금 뭐 기대 이하의 그런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뭐 계속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반등할 만한 요소는 있고, 그리고 충분히 뭐 약팀 상대로는 이제 폴란드가 그래도 좀 탑도의 면모를 좀 보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좀 요소도 뭐 충분히 좀 있다고는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폴란드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승이 없다가 뭐 직전 경기 뭐 이제 약체 뭐 리투아니아가 상대라고 해도 그런 뭐 상대라 해도 뭐 약간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이제 흐름을 좀 끄는 거는 굉장히 좀 뭐 고무적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이제 좀 폴란드에 대해서 말씀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 그래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폴란드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올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리투아니전과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좀 라인을 좀 올려서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몰타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 후 좀 역습 위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자, 물론 이제 몰타가 직전 경기 뭐 핀란드 상대로 비록 지긴 했지만 더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며 선방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기대되는 요소도 이제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뭐 몰타가 이제 홈이 아닌 좀 원정이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와 달리 이제 좀 폴란드와는 좀 체급차가 훨씬 더 많이 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또 몰타가 좀 많이 좀 고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몰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로 좀 수비 밸런스도 안 좋은 편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폴란드에 좀 공세를 좀 맡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요 경기는 뭐 폴란드가 이제 좀 승리를 거둬서 연승을 좀 이어가는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폴란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1엔드 기준은 마인승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폴란드도 뭐 폴란드지만 뭐 이제 몰타 역시 이제 뭐 폴란드의 뭐 수비가 뭐 그리 뭐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골을 좀 넣을 만한 좀 기대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다득 양상으로도 이어질 만한 요소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할게요. 그래서 폴란드 승에 마인 승에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보스니아 대 이제 키프로스 경기. 자, 일단은 양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루마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드디어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1년 반 가까이 이제 승이 없었던 그런 좀 보스니아였는데,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좀 루마니아를 그것도 원정에서 좀 잡으면서 이변을 좀 만들었고, 이로 인해 드디어 이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다만 근데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 루마니아 상대로 보스니아가 이제 유스팅을 단 한 개밖에 좀 기록을 못했어요. 다만 근데 그래도 이제 그 기회를 좀 잘 살려 이제 골로 연결해 이제 1대0 신승을 거뒀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산마리노 상대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월드컵 예선 좀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코소보와 루마니아 상대로 대패를 좀 당하며 대량 실점을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래 좀 원정에서의 좀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쪽 키프로스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보스니아의 공격 전개가 여전히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제 아무리 지금 원정에서 수비가 안 좋은 키프로스가 상대라 해도 생각보다 보스니아가 키프로스의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공격이 좀 안 풀린다고 하면은 이제 뭐 매번 좀 보여왔던 것처럼 좀 무의미한 좀 U자 빌드업 좀 시도가 좀 많아지고, 그리고 공격 템포 또한 좀 떨어질 그런 좀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쵸. 게다가 이제 뭐 보스니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크로스나 좀 중거리 슛 비중이 좀 클 만큼 공격 패턴 또한 좀 단조로운 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쪽 공격에서의 좀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확실히 뭐 보스니아가 이제 좀 홈이고, 그리고 키프로스가 지금 원정에서 좀 약한 면모를 보인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보스니아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1년 반 만에 뭐 거의 긴 무승 행진을 끄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기세를 좀 이어가 더 반등할 만한 좀 모먼트를 좀 만들 가능성도 좀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그래도 보스니아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좀 더 뭐 반등할 만한 요소를 좀 만들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반등할 만한 좀 모먼트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그래도 네,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보스니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을 봤을 때는 보스니아 승. 다만 근데 뭐 현재 좀 보스니아를 좀 봤을 때 솔직히 뭐 이제 손쉬운 승리를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보스니아의 1점 차 승 정도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승 햄무의 2.2점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대 라트비아 경기. 자,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팔머,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놀드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투엘 감독이 좀 새로 부임하면서 이제 투엘 감독 체제 아래에서 이제 첫 경기를 치렀고, 그러면서 그 첫 경기에서 이제 알바니아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투엘 감독이 좀 무사히 잉글랜드 데뷔전을 잘 마쳤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스코어만 봤을 때 이제 잉글랜드가 알바니아 상대로 2점 차 승은 기대에 좀 다소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전반적인 좀 경기력은 좀 좋았었고, 그리고 영양가 있는 좀 득점계를 좀 자주 맞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앞으로 이제 투엘 체제 중 잉글랜드는 어느 정도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많다라고 또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실점이 좀 줄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잉글랜드에 비해 좀 체급이 많이 낮은 팀들만 주로 좀 상대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실점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잉글랜드의 좀 포워드진을 라트비아의 수비가 감당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제 라트비아가 좀 수비에서 좀 크게 흔들릴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뭐 이제 좀 비슷한 체급이거나 자기보다 좀 더 뭐 높은 팀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잘 수비해서 좀 두가 나타냈던 그죠 라트비아긴 하지만, 이제 잉글랜드와 같이 좀 체급이 엄청 큰 팀 상대로는 이제 수비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번 경기는 뭐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투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뭐 인터뷰에서도 좀 말했듯이 이제 경기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에 더 좀 힘을 쓴다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직전 뭐 알바니아 전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좀 식의 비슷한 플레이를 좀 추구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라트비아 상대로도 그런 좀 플레이 방식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봐요.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뭐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뭐 잉글랜드 상대 팀이 뭐 알바니아보다는 훨씬 더 좀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잉글랜드가 지난 알바니아 전보다는 더 많은 득점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약간 이제 잉글랜드 사이드로 보긴 하고, 그리고 충분히 좀 압도적인 스코어 차가 날 수도 있는 경기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잉글랜드의 좀 대승을 좀 예상을 해서 잉글랜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3마인승까지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3마인승이다 보니까 이제 잉글랜드의 좀 최소 4점 차 이상의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쪽 그리고 이제 3마인승을 보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으로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승, 3마인승의 3.5중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월드컵 예선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